자, 이제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코너인데요. 뉴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뉴턴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과학자죠. 뉴턴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 1666년을 기적의 해라고 하는데요. 뉴턴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릴 때는 되게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농부였고요. 뉴턴이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뉴턴이 3살 때 재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맡겨집니다. 근데 이제 뉴턴이 얼마나 그 어머니나 이제 계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면은 이제 계부하고 어머니한테 당신들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밥 먹는 시간이네요. 밥 근데 다 먹고 왔나? 빠듯하겠다. 저는 먹었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는 그 연로하셔가지고 다행히도 뉴턴을 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11살 때 또 계부가 죽어요. 죽어서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농장 일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해가지고 대학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 사진이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 하면 요새 굉장히 뭐 앞서 나가는 대학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여전히 중세 시절의 교육 과정을 답습할 정도로 약간 좀 그 최신학문의 어두운 그런 대학이었고요. 그래서 뉴턴은 사실 캠브리지 대학의 도움을 거의 못 받고 혼자 공부합니다. 책 보고. 그게 여러분 이제 내년의 모습이 될 거예요. 대학은 그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곳이에요. 아 정말 그래요. 교수님들이 되게 뛰어나신데 수업을 되게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혼자 아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거의 한 30%가 이해가 되면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665년에 매우 다행스럽게도 패스트가 유행합니다. 패스트가 대유행을 해서 휴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뉴턴은 나중에 훗날 이렇게 뭐 수배를 해요. 이 귀향이 젊은 날에 있었던 가장 운 좋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자기가 완성한 연구는 모두 패스트가 퍼지고 있었던 1665년과 1666년의 2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만큼 수학과 철학을 마음에 두고 중요한 발견을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이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그 사과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이제 있었던 일이 됩니다. 뉴턴이 이제 남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 말고도 뭐 광학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줄여서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탄생 배경을 좀 소개하면요. 뭐 평상시 모습이에요. 애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어. 같이 미쳐요. 아 지금 녹화하고 있죠. 괜찮아? 아무도 안 봐. 어디까지 했노 근데? 프린키피아 뭐 얘기하고 있었나? 아 이거 어떻게 탄생했냐면 원래 뉴턴이 이 책을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1684년에 헨리가 뉴턴을 방문합니다. 헨리 해성할 때 헨리죠. 헨리가 뉴턴한테 물어봐요. 만약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힘을 받고 있는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어떤 궤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뉴턴이 바로 대답합니다. 타원이요. 이렇게. 그래서 헨리가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걸 물어봤냐면 그해 1월에
헨리하고 후크 그리고 렌이라는 그 과학자가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서로 이제 이걸 먼저 발견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내기를 벌어요. 그래서 헨리가 약간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뉴턴한테 물어본 거예요. 뉴턴한테. 뉴턴이 이제 바로 답을 해가지고 이제 헨리가 설득을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책으로 이제 써주세요. 이렇게 해요. 뉴턴이 돈이 없어요. 이러니까 헨리가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린키파예요. 헨리가 재정적 지원까지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1687년에 세 권의 책이 나왔고요. 헨리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705년에 해성 천문학 개요를 출간해가지고 해성 주기를 예언합니다. 그러고 이제 1758년에 예언대로 해성이 나타나요. 그게 그 유명한 헨리 해성이 됩니다. 그래서 헨리 해성이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기반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이론으로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요 1권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진공중의 입자의 운동하고 세 가지 운동 법칙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네, 2권은 그 유체역학과 저항이 있는 매질레의 운동이고요. 3권은 이제 천체역학, 케플러 법칙 증명, 세차 운동, 달의 불규칙화 운동, 조속 운동, 해성의 운동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주요 내용은 1권에 주로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하고 위대하냐면 천상의 법칙과 지상의 법칙을 최초로 통합한 인류 최초의 이론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책이 유명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주면 뉴턴의 사과 얘기 많이 들었죠. 뉴턴의 이제 사과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 자체는 뉴턴이 말년에 친구한테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질문을 한 거죠. 사과가 왜 떨어질까?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질문이 위대한 질문이에요. 사과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있는 달은 안 떨어지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 됩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이게 굉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이 살던 그 당시에는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중세 시절에 그런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요. 근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리되어서 생각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신이 관장하는 세계고 또 지상은 인간 세계니까 법칙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뉴턴은 사과하고 달을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왜 안 떨어지냐? 얘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견하게 된 게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나 달에 작용하는 힘이나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 만률력 법칙이죠. 사과든 달이든 질량만 가지고 있으면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는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게 사과든 달이든 우주 전체 모든 물질에 작용하니까 이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그래서 만류인력하고 중력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중력이란 말을 더 표준적으로 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같은 힘이냐,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뉴턴의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인 대포 실험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 실험요. 이 그림이 실제로 그 프린키피아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뉴턴이 직접 상상한 그림이 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게 이제 다음 날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게 뉴턴이 생각한 방식인데요. 여기 높은 산에서 대포를 쏩니다. 그럼 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를 할 거예요. 좀 더 빠르게 쓰면 멀리 가겠죠. 더 빠르게 쏘면 더 멀리 갈 거고요. 근데 어떤 특정 속도로 쏘게 되면요, 얘가 떨어지는 만큼 지구도 둥그니까 이 땅이 꺼지게 되면
절묘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얘가 계속 낙하하지만 땅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포는 사실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합니다. 달도 이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도 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하필이면 이제 지구의 그 공률하고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니까 지구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맴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의 중력이 작용해서 지구 주위를 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상생활에 하는 말 중에 미쳐 돌아버리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지구가 달의 중력을 미쳐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을 줄여서 미쳐 돌아버리겠다. 미안합니다. 아 참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좀 재미삼아 뉴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뉴턴하고 로버트 훅이라는 이 두 과학자가 굉장히 앙숙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 아마 유명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만약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뉴턴이 한 말인데요. 뉴턴이 이제 보통 겸손한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내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 바라보고 새로운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뉴턴이 후크하고 많이 논쟁을 많이 벌이고 서로 뭐 이게 내가 먼저 발견했니 많이 이런 그게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만류인력 같은 경우도 누가 먼저 발견했냐 가지고 논쟁을 펼치다가 뉴턴이 말년에 친구한테 사실 내가 예전에 사과 달 얘기 꺼내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만류인력을 생각했었어. 네, 발표를 늦게 했을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요 훅이라는 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비꼬는 말이었어요. 훅이 키가 작았거든요. 키가 작아서 만약 자신이 후크보다 더 멀리 본 것이 있다면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이언츠의 지를 대문자로 표기했다 그래요. 이게 후크를 지칭해서 최소한 너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 니는 키가 작으니까. 약간 이런 말로 약간 비꼬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요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신기하게도 최후의 마술사라고도 일컫는데요. 뉴턴은 물리를 연구한 시간보다 연금술을 연구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연금술하고 신학을 주로 연구하는데 약간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물리를 한 거예요. 근데 후에 우리가 알려진 거는 이제 물리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도 지냈었는데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의회에서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다더라고요. 한 얘기가 탁 일어서 가지고 저기 경비를 보고 저 아저씨 추우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요거 딱 한마디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로 재미가 없나 보네.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 줄 것은 영국 시인 포프의 시인데요. 뉴턴이 좀 불우한 어린 시절도 보내고 또 병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좀 골골되긴 했지만 장수합니다. 85세까지 살아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오래 살았죠.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안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국 시인 포프의 이제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시 내용은 왼쪽이 원문이고요. 오른쪽이 번역인데 보면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때 신이 말했다. 뉴턴이여 나타나라. 그러자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 정도로 이제 당대 유명한 시인이 찬사를 보낼 정도로 뉴턴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영웅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낙서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 낙서가 과도한 밝음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킨다. 신이 말했다. 아인슈타인이여 나오라. 그러자 모든 것이 다시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특수상대성 이론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다 엉망이죠. 예, 뭔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예, 그걸 이제 지칭해서 나온 낙서인 것 같습니다.